국민의힘이 코로나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절망적입니다. K-방역을 흠집내기 위해 안달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공급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았고 세계 50여 개국이 승인을 한 상황입니다. 효능은 화이자 등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부작용 발생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65세 이상 연령자의 임상시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65세 미만을 접종자로 한 것뿐입니다. 아마도 백신 접종이 성공하면 그때는 효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유보했냐고 따질 거라 봅니다. 심지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 위해 대통령 1호 백신 접종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약자 아나키가 반과학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항생제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자연치유를 주장합니다. 심각한 폐해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백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나키의 반과학적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발 더 이상 국민의힘이 코로나 위기를 정치 공세 이슈로 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포를 증폭시키고 반과학을 유포하는 것은 반사회적 책동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트리스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고의 끝판왕이 시장 근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이런 사고에는 사회 통합, 연대와 파괴라는 정신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작은 정부론을 주장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개인의 우열 문제일 따름이니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금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증오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균형 재정론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대출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과 가계의 빚을 늘리는 건 괜찮지만 나라의 빚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회개한 논리입니다. 이들 생각대로라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IMF 등 모두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주문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 모두 경제와 민생 구제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동원하는 세상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유승민, 윤희숙 등의 낡은 도그마가 문제입니까?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작은 정부 균형 재정은 결국은 강자와 기득권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민, 윤희숙 등의 주장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